볼륨. 됐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죠. 자, 모평균의 추정인데, 여기는 솔직히 그냥 이 공식 외우면은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여기 외우면 다 풀 수 있는데, 근데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는 조금 알려줄게요. 그냥 어차피 몰라도 문제 풀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은 요쪽 살짝 봐주세요. 여기. 뭐, 이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아니면 뭐 신뢰도 조사 이런 거를 뭐 전화 리서치나 이런 걸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오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정부를 뭐 지지하십니까라고 한다면은 뭐 국민 대다수가 뭐 지지 안 한다고 지지한다 이렇게 좀 나뉠 거거든. 근데 만약에 1,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1,000명 조사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받은 전화 한 애들 중에서 그 뭐라고 했냐? 아니 실제 그 전체를 조사했을 때 지지율이 약 30%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만약에 그 1,000명을 딱 조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지자가 많은 거야. 막 응답률이 66%가 나왔어요. 그럼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표본에 대한 오차가 좀 존재할 겁니다. 그 오차를 나타내는 구간을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좀 펼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오차를 이제 오차 범위를 좀 최대한 줄인다라고 해서 이 신뢰도는 어쨌든 그 표본 조사를 딱 했을 때 나오는 확률이 실제 이제 그 평균적으로 나오는 대답이랑 똑같은 확률. 그래서 신뢰도는 이제 보통 확률이라고 해요. 확률. 확률을 이제 정규분포 그래프를 통해서 좀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식을 살짝 볼게. 자 Z는 뭐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가 마이너스 m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x가 정규분포 n의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은 x가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얘는 n의 평균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 왜냐면 표본 평균의 시그마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렇게 따르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이제 1.96 이 숫자는 안 해보셔도 되긴 하는데 보통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럼 이게 자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실제 확률. 그러니까 이게 정규분포 그래프로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실제로 이제 0.95 정도가 된대요. 95%가 이게 넓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가정을 할 건데,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펼치면은 0.9다. 이 말을 좀 해석시켜 줄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x바가 있어요. 표본들을 모은 평균이 되겠죠. 그러니까 표본들을 다 일리해서 그 표본 평균 확률 변수가 있는 거야. 그거를 표준화시켰더니 이걸 z로 바꾼 과정이죠.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는 0.95. 그럼 나는 신뢰도를 95%로 맞추고 싶다는 게 그걸 확률 0.95로 좀 생각을 할 거야. 이때 그 신뢰도를 잡는 구간이 있을 거야. 딱 어떤 조사부터 어떤 조사까지 평균이 나오는 조사 구간. 그 구간을 이 식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면요. x바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오른쪽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구간이 있을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더라도 요 안쪽만 바뀌면 되거든. 어차피 왼쪽 오른쪽은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m-x 바 m 빼기 x 바의 범위도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에서 x 바를 양변에 다 더해주세요. x 바를 양변에 더하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모평균 m은 더 크거나 같고 이런 식이 좀 등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이제 구간이라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표본 평균이 있어요. 표본 평균 마이너스 모시기, 표본 평균 플러스 모시기 안에 모평균 m이 들어가 있다면은 이게 전체로 확률 0.95를 나타낸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 맨 처음에 스타트는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정규 분포가 0.9였습니다. 0.95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이 식 자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간은 그냥 길인데 x바 어떤 표본 평균 마이너스 5차 그냥 얘를 5차라고 생각해요. 5차 그리고 표본 평균 플러스 5차 안에 그 모평균 m이 있을 확률 자체를 95%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신뢰도 몇 퍼센트의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면 얘를 공식화시키면 되고요. 이때 요 1.96을 우리가 이제 z값, k값이라고 좀 부를 거거든요. k값. 이 k값이 변하면은 그만큼 넓이가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2.58부터 2.58까지는 실제로 이제 여기가 0.99가 되거든. 이거는 표준 정규분포로 따르면 뭐 이 숫자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요 안이 2.58이 됐다. 라고 한다면 K값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확률이 0.99가 돼.
이 안에가 이제 2.58이 들어간다면. 그럼 이거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도 99%에 대한 신뢰 구간. 이렇게 불러서 자 그래서 요 공식화 시킨 걸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 숫자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외우는 모평균의 신뢰 구간. 얘를 지금부터 공식이라고 좀 생각할 건데 방금 과정은 모르셔도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자 뭐냐면요. 자 모평균 m이 들어가 있는 구간인데 신뢰도를 나타내는 구간이고 자, 요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끝납니다. 여기 단어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오른쪽은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전체를 통틀어서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이걸 무슨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냐면요. 자, 요게 x바 이런 건 다 주어지고 m은 그냥 가운데 끼워 놓으시면 되고요. k는 여기서 k는 z 값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p z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넓이가 있어요. 이 넓이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거를 확률이라 보고 이거를 나타내는 신뢰 구간 자체를 우리는 위의 공식으로 외울 것이다. 그래서 외울 포인트가 있는데 k는 그 정규분포의 z 값을 나타내요. k는 정규분포 z 마이너스 k부터 k까지가 실제로 그 신뢰도 확률이고 그게 신뢰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x바 표본 평균이죠. 보통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안 주어지면 연립해서 풀면 되고요. 그리고 n은 크기 표본의 크기, 시그마는 표준 편차. 이것도 다 문제에서 나올 거고 뭐 안 나오는 게 있으면 이 공식을 빌려서 좀 약간 방정식을 풀다 보면 좀 나오게끔 설계가 된다 해서 이거 하나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요거의 뜻이 x바 마이너스 5차, x바 플러스 5차, 표본 평균 마이너스 표본 평균 플러스 그리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외워주세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5차가 되는데 여기서 k의 의미만 잘 알아주면 돼. k의 의미는 이게 실제로 신뢰도를 나타내는 상수가 되고요. 이게 z값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넓이를 우리가 신뢰도로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은요. 문제에서 주어지긴 할 거지만 마이너스 1.96, 1.96, k값이 1.96이 들어갔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k가 마이너스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정규 분포의 넓이가 0.95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2.58로 바뀌었죠. 나머지는 똑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z가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의 넓이가 이게 정균 보곡선 넓이죠. 이 넓이가 0.99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신뢰도 99%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는 이렇게 매칭시켜 놓고 얘 하나를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건 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별거 없는 거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뢰 구간이라고 잡았죠? 그럼 요 사이의 길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걸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거. 그러면 x바랑 x바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요 식의 오른쪽 값에서 왼쪽을 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k가 클수록 n이 작을수록 신뢰 구간이 길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두 개 외우시면 되고요. 요것만 가지고 이 단원이 있는 마지막 통계적 추정의 그 신뢰 구간 잡는 문제는 요거 하나만으로 문제 다 풀 수 있고요. 그리고 꽤 공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모의고사와 똑같아요. 모의고사도 얘 하나만 갖고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을 할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모평균의 추정부터 먼저 봅시다. 어차피 양이 짧아서 여기 필수 예제랑 확인 문제 다 보여줄게요. 근데 되게 쉽다고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냥 공식 하나만 외우면 되네. 정확하게 어차피 이거 대충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 식이 왜 나오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 수능 보는 애들 입장에서. 근데 몰라도 문제는 다 맞춰. 약간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금 공식 하나만으로 다 풀 것이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모평균의 추정. 정규분포 따르는데 자, 여기서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전부 100개를 추출하여 조사했다. 이거 표본 조사죠. 그럼 여기서 n은 100이 되는 거야. n은 100. n은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한 평균이죠. 이건 조사한 평균. 추출해서 조사한 걸 표본 조사. 표본 조사의 평균이 1000이니까 이거는 그때 x가 표본 평균을 1000이라고 본다. 이런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x바의 뜻이 표본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 하나의 확률 변수인데 그 조사를 딱 했대요. 100개를 뽑아서 수명을 조사한 평균이죠.
100개를 따져서 수명을 조사한 평균이니까 이거를 표본 평균으로 인정한다. 좀 이따 숫자에 대입할 때 그걸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50이니까 원래 표준 편차 시그마는 50이었다. 이렇게 잡아서 평균 M 시간이 들어가 있는 구간을 펼치는 걸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뢰 구간을 펼치는 거야.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식은 예를 다음과 같이 외워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m이 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오른쪽 얘가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요 공식에 1번, 2번으로 바꿔서 넣으시면 돼요. 그럼 그 문제는 z값은 문제에서 항상 주어진다고 했어요. 얘를 외우게 시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뭔 뜻이냐면은 z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다. 정확하게는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넓이가 0.95다. 얘를 비교하는 방법은 넓이가 0.9니까 슈레드 99%. 그래서 요 k 자리에 이 1번 문제에서는 k 값을 1.96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2번 문제에서 신뢰도 99%잖아. 그거는 이제 Z가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의 넓이가 0.99니까 그걸 신뢰도 99%라고 생각해서 2번 문제에는 요 K 값에 여기는 2.58을 대입한다. 라는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답을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1번. 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X바 자리에 숫자 대입이요. X바 자리 1000을 넣으시면 됩니다. 1000. 그리고 K 자리는 95%니까 0.5 때문에 1.96을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요 N자리는 크기가 100이니까 100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시그마 50이니까 50 넣어서 구간 펼치면 끝. 그럼 답은 어떻게 쓰냐면은 가운데 M이 크거나 같다는 써주시고 자 왼쪽은 1000 빼기 얘가 1.96 곱하기 루트 100 10분의 50 여기가 이제 루트 N이니까 10분의 시그마는 5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얘가 마찬가지로 그대로 플러스로 바꾸면 돼요. 1000 플러스 1.96에 10분의 50 이거 넣어서 얘를 펼치면 이 자체를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 모평균 M이 요 안에 있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그 신뢰 정답이에요. 이 표본조사의 그 정확도를 95%로 보는 신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답 쓰시면 돼요. 계산해놓고. 그렇지? 그럼 이제 2번은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은 2번은 요 K 자리만 99%로 바꾸기 위해서 요 2.58을 대입하는 걸 해주시고 나머지는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2번 답은 모평균 M이 X바 1000 빼기 2.58 곱하기 10분의 5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얘가 X바 1000 플러스 2.58 곱하기 10분의 5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자체를 우리가 신뢰도 99%의 모평균 M이 들어가 있을 신뢰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끝입니다. 얘는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는 느낌이요. 자, 그러면 뭐 밑에 문제 하나 봅시다. 자, 그러면은 244번 제일 무난한 거 이제 요거를 통해서 거꾸로 변수 찾기. 아까는 이제 구간 펼치기 이제 위에 것처럼 풀면 되니까 이건 거꾸로 방정식을 풀어서 변수 찾는 문제인데 그냥 무난한 학교 시험 문제고 무난한 모의고사 3점짜리 문제로 등장해요. 자주 나옵니다. 모의고사 3점짜리. 자, 그래서 요거 푸는 방법은 이제 n을 직접 구하는 건데 자, 시그마가 5예요. 얘가 시그마가 5고 줄 n개. n은 몰라요. 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조사한 표본 평균에서 표본 조사를 해서 그 평균이 150이었으니까 x바를 150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 신뢰도 99%라고 하는데 2.58까지가 0.9니까 k는 2.58로 인정을 해주세요. 4개 변수 잡고 자 기본 신뢰구간 공식은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모평균 m이 더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 숫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아는 걸 최대한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x바에 150, 그 다음에 k에 2.58, 그 다음에 n은 모르고 시그마에 5를 넣어주세요. 그럼 방정식이 되는데 왼쪽 식이 150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5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m 그대로 쓰시고 150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5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구간이랑 얘가 똑같은 거야. 그럼 결론을 그냥 왼쪽이 같고 오른쪽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풀면 되는데 어쨌든 그냥 왼쪽이 같다. 이렇게 한번 풀어주세요. 왼쪽이 같다. 그러면은 150 빼기 루트 n분의 이건 소수점 좀 귀찮지만 하긴 해야 돼요. 2.58 곱하기 5는 58, 40, 55, 25, 29, 5, 20, 1290 소수점 2개, 12.5 루트 n분의 12.9 자, 여기 이제 148.71이면 되거든요. 요 방정식은 이론상 무난하게 풀리겠지. 그래서 얘를 먼저 넘기면은 1.
1.29가 루트 n분의 12.9 이렇게 됩니다. 1.29가 루트 n분의 12.9 1.29 나눠주면 얘가 10, 얘는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루트 n은 10이고 n은 100 이렇게 마무리해서 푸시면 돼요. 그냥 공식 하나로 푸셔요.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면 돼요. 정규분포 처음 배울 때보다 쉽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공식 하나만 외워주고 풀어준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자, 이번에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걸 실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뢰 구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오른쪽 빼기 왼쪽 하면 이걸 베타 빼기 알파라고 부릅니다. 이 자체를 실뢰 구간의 길이라고 보고 아까 실뢰 구간의 길이 공식으로 말해줬는데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m이 더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은 보통 이제 x바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요걸 우리가 베타 빼기 알파 같은 말 실뢰 구간의 길이라고 펼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그냥 외워놓는 게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뺀 값이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실뢰 구간이 알파 베타인데 베타 빼기 알파 실뢰 구간의 길이를 아까 공식화시키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었죠. 여기서 변수가 이게 1.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일단 실뢰도 95%니까 Z가 1.96보다 작거나 같다가 0.9, 그죠? 이게 Z는 마이너스 1.96부터 1.96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K 값은 1.96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몰라요. N은 모르고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니까 시그마는 10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다 넣고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면은 얘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보다 1.4가 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뭐 대충 계산하면 돼요. 1.4랑 1.96 나누면 1.4 그리고 루트 n 반대로 넘기면 루트 n은 10 곱하기 14 14에 2 곱하면 2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n은 28의 제곱 28 곱하기 28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어쨌든 224, 56 하면 78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 784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공식화시켜서 문제를 푼다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둘은 뭐 똑같이 풀면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3번 얘만 외우시면 끝이야. 마지막 단어는 별거 없어요. 자, 3번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요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얘는 이제 푸는 방법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를 우리가 식으로는 이렇게 불러요.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 아니면 뭐 절대값 m 마이너스 x바 이 자체를 우리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이렇게 부르는데 이 차이가 0.0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요. 얘는 기본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 나오면 맨 처음에 그 실내 구간을 먼저 잡고 시작해주세요. 뭐냐면은 일단은 m보다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크거나 같고 오른쪽은 얘가 이제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먼저 펼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뭔 짓거리 하면 되냐면은 여기서 이런 식을 유도할 건데 일단 아는 숫자 대입하면은 k는 1.96 여기 k도 1.96 그 다음 시그마는 0.4 여기는 0.4 여기도 0.4 두 개를 좀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일단 첫 스타트가 x바를 빼는 식으로 가죠. 뭐냐면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보다 m 마이너스 x 바가 되고요. 이게 그냥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오른쪽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마이너스 알파, 요걸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 m-x 반은 요 부등호랑 똑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x가 그러면은 요거랑 같은 부등식은 x 절대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마이너스부터 플러스면은 절대값 붙이고 양수를 인정하시면 되는데 얘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예요. 이놈이 0.0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0.0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너보다 작거나 같은데 너가 너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차이는 0.01 이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 잡아서 얘를 풀면 끝. 그럼 0.01, 1.56 둘 다 100 곱하면 196 곱하기 0.4보다 루트 n이 더 크거나 같고요. 그래서 루트 n은 196 곱하기 4가 396
94? 39.4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4 곱하기 190이면은 아니지. 70 잠깐만. 196 곱하기 4니까 그럼 4, 6, 24? 784? 784. 78.4보다 크거나 그리고 양면 제곱하면 되는데 그건 귀찮아서 답 제곱합시다. 그래서 요거 제곱하시면은 6146.56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답은 6147 자연수 답을 내준다. 이런 느낌을 푸는 건데 그래서 얘는 그냥 기본 패턴이니까 하나만 더 외울게요. 어, 247, 248 똑같거든요. 어떤 걸 해줄까요? 크게 상관없는데 47, 47 한번 봅시다. 뭐 비슷해요. 이건 솔직히 굉장히 비슷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기본 패턴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런 문제예요. 솔직히 이 이상의 문제는 내고 싶어도 여기가 다 공식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는 단어이긴 해. 자, 그래서 잡아주면은 표준 편차가 30인 정균포, 시그마는 30. 그 다음에 신뢰도 95%고 K는 1.96으로 인정.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0.95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이. 이거는 이제 절대값 n-x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2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는 실내 구간 펼쳐서 갑니다. 그러면은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0보다 오른쪽 m이 더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스타트는 x바를 빼줍니다. 셋 다 x바를 빼주면은 그럼 m 빼기 x바는 왼쪽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0 오른쪽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절대값을 취하면은 그냥 왼쪽은 빠지고요.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니까 오른쪽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0이고 이게 모평균 m과 표준평균 x와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얘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일단 먼저 2로 나누면은 여기가 이제 0.98이 되고요. 0.98 곱하기 30 하면은 38, 24, 39, 27, 29.4, 29.4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0 하나 올리면 9.8 곱하기 3 하면 29.4 보다 루트 n이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n은 29.4의 제곱 귀찮아서 안 할게요. 어쨌든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렇죠? 요답 보니까 이거 해보면요. 864점 몇이 나올 거예요.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865개. 그치? 이런 식으로 푸는 패턴 똑같으니까 연습 한번 해주시고 여기까지 확통 끝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녹화본을 일단 먼저 마무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 그 좀 문제 풀어줄까요? 어떤 걸 해줄까? 너가 한번